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자, 드디어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 장이 시작이 됐죠. 자, 2025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해서 10년 박스피라 불렸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장에 돌입하게 되면서 기업이나 투자자 모두 후끈 달아올랐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은데요. 12월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하고 놓친 기회들을 생각하면서 후회가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그렇듯 늘 예상하지 못한 날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저희 오마이 주식이 시청자님의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해서 12월 증시의 방향성과 더불어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첫날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눈여겨보면 좋을 기업과 각종 주식과 관련한 특급 자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 매일 오후 그리고 한 번 더 방영되는 밤 12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마이 주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 친절하게 짚어드릴 최인정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거래일 우리 코스피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합니다. 코스닥에서 2차 전지 바이오 섹터가 장세를 이끌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만나봅시다. 바로 코스닥 붐업과 종목 장세입니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난 상승률 추이를 비교해 보자면요. 하반기에 코스피가 47.7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8% 정도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의 절반 수준에 그친 건데요. 다만 지난주 흐름은 조금 달랐죠. 코스피가 1.9% 올라오는 동안 코스닥은 5%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닥이 3.7% 상승했는데요. 왜 이렇게 상승했느냐 살펴보면요. 우선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불었습니다. 한 언론의 보도 덕분이었고요.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다만 정부가 코스닥 대책 내용에 대해서 확정한 바가 없다고 밝힌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장세가 키워드였죠. 섹터별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요. 이제는 화려한 종목 장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느 때보다 신중한 종목 선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말 코스닥이 코스피의 상승 에너지 바톤을 이어받은 걸까요? 소외받았던 코스닥 종목 보유자들에게도 해뜰 날이 오는 건지 이 황금 같은 타이밍에서 서성민 캡틴의 코스닥 투자 포인트 오늘 함께 나눠보시죠. 오늘은 주로 코스닥에 포진한 섹터를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의 상승세는요.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 있는 바이오가 끌고 로봇과 소부장을 밀어주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을 눈여겨볼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앞서 살펴본 이 천스닥 기대감 덕분이겠죠. 소부장 종목들은 대부분 코스닥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 코스닥을 향한 정부의 지지가 실제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반도체 대장주로부터 불어오는 훈풍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던 AI 반도체 칩 시장에 구글의 제미나이 3가 등장하면서 HBM 시장은 파이가 더 커졌고요. 그 안에서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ISC 차트 함께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의 상승폭과 함께 여기도 7% 넘는 상승폭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로봇 섹터도 모멘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와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국내 로봇 부품 기업에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 같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면 필수적인 부품은 로봇 관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로봇 관절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 SPG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26%가 급등하는 모습 가져가 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닥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전략이 매우 궁금해질 오늘입니다. 오늘 오마이 주식 서성민 캡틴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증시계상도였습니다. 네, 최인정 캐스터와 함께 증시 기상도 짚어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 위주로 올라옵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코스닥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이 직접 옥석을 가려냈고요. 시장에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함께 동행할 만한 기념품 같은 기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 탑승하신 분들만 챙겨가실 수 있는 선물 같은 종목입니다.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잘 보이실 텐데요.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공략하면 좋을 기념품 종목이 바로 제공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준비해봤고요. 이렇게 시장 공부와 더불어서 종목 기념품으로 어려운 시장도 현명하게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오늘 함께 캡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시작, 늘 정확한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갖고 계신 분이죠. 저희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정리를 잘 해줬는데 코스닥의 시대가 왔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시작됐고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라는 부분도 상당히 상세하게 알아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게 더 많은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스마트폰하고 필기도구 가지고 보시면 중요한 내용 놓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2월을 맞았잖아요. 12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니 해도 바로 크리스마스 그리고 산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산타 랠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 12월 산타 랠리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산타 랠리라고 불릴 만큼의 큰 폭은 상승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캡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산타 랠리라고 할 만큼의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연초에 상승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의 키 맞추기 과정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놀랬던 부분이 뭐였냐면 코스피는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은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제가 20년 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는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괴리가 큰 적은 최근 들어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어느 정도 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틀에 맞춰서 제가 우리 승객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상당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섹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이따가 교육 같은 경우에도 활주로 기법 말고 또 다른 교육을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좀 배워가실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핵심 키워드 통해서 캡틴의 상세한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섹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반도체 이야기 나눠볼게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는 것 같아요. 구글이 아무래도 올라오게 되면서 그동안 강자였던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기도 했죠. 자, 캡틴, 반도체 업황이요. 저희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고요. 이 중에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지도 우리 승객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로 조금 비유를 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내용이 뭐냐면, 자, TPU가 나오죠. TPU는 아시다시피 구글의 인공지능 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GPU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GPU의 독주 체제였는데, 자, 구글의 제미나이 3가 나와 놓고 딱 보니까 너무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TPU에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메타와 같은 빅테크마저도 TPU를 조금 구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지금 시장이 양분화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요리사와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자, 사실 우리가 GPU가 예전에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요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데이터를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는 인공지능 칩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속도가 빠른 요리사에 비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리를 하다 보면, 자, 우리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재료가 예전에는 일반적인 메모리 칩이 재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요리사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뭐 양파 썰고 파 썰고 하면 하나하나 갖다 주면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 양파를 밑에다 깔고요. 당근을 쌓고 이렇게 재료들을 다 싸서 한 번에 다 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바로 HBM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 없이는 GPU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HBM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했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GPU를 위협하는 또 다른 특급 요리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TPU인 거죠. 자, 그럼 HBM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요리 재료를 빨리 갖다 주는 특급 보조인데, 지금 GPU, TPU가 2명이 생겼으니까 예전에는 1명이면 충분하던 HBM이 이제는 2명 이상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게 누구한테 맡기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GPU가 SK 하이닉스에 맡기는 물량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도 퀄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GPU에도 납품을 하고, T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많은 HBM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또 다른 강자로 뛰어오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HBM 업체들은 더 많은 수요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지 간에 HBM 업황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월 90만 장이 있는데, 여기 누가 한 얘기일까요? 젠슨왕 CEO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필요한 HBM의 총량이 월 90만 장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이화영 MC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자, 젠슨왕 CEO가 네. 우리나라에 왔죠? 왜 왔었을까요? 1번, 제가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1번, 치킨 먹으러 왔다. 2번, GPU를 주기 위해서 왔다. 3번, HBM을 받아가기 위해서 왔다. 뭘까요? 제가 잘 몰라도 정답은 3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상에서는 마치 젠슨왕 CEO가 GPU를 26만 장을 주려고 온 사람처럼 묘사를 했지만, 사실 그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기 위한 것보다 받기 위한 게 커요. 바로 그때 원했던 게 HBM 월 90만 장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총 생산량 기준으로 따졌을 때 월 50만 장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양의 2배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공장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공장을 풀 가동하더라도 이걸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번에다가 70개 치킨을 써놨는데 사실 이 70개 치킨이라는 치킨집은요. 하루에 70마리밖에 닭을 팔지 못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는 닭을 하루에 140마리 먹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화영 씨. 네. 만약에 네. 70개 치킨에 누가 나타나서 네. 나는 하루에 닭을 140마리를 원해. 이러면 나머지 70마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라면 다른 치킨집 가서 좀 빌려달라고 아, 그래요? 하면 안 되나요? 아, 네.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질문, 대답을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자, 70개 치킨은 지금 1호점밖에 없기 때문에 7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공장을 늘려야겠죠. 2호점을 만들어서 70개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증설이고요. 그래서 이 증설이라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있었죠. 평택 P5 공장을 삼성전자가 일정보다 더 빨리 짓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평택 증설 소부장 이야기. 왠지 많이 보셨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 알고 계시는 김 부장님은 아니지만 평택 증설 사이클 소부장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기 챗GPT가 제 얼굴을 가지고 만들어주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P5 공장을 2027년 5월까지 준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무려 2030년 원래 예정보다 3년을 앞당긴 거예요. 그만큼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HBM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지금 하다못해 레거시 반도체마저도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치킨집 2호점, 3호점을 내듯이 공장을 계속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바로 SK 하이닉스의 얘기죠. 공장 하나당 120조 이상이 투입될 거라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해서 4개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600조 이상 투입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주식 기초에 대한 교육을 해드릴 건데요. 거기서도 중요 단어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써놓은 게 제가 닭, 양념, 튀김기계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70개 치킨이 2호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2호점을 만들었으면 일단은 닭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양념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닭을 튀길 튀김기계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소재, 닭, 부품, 양념, 장비, 튀김기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평택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 공장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일단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 소부장 쪽은 다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의 수급이 좋은 지금은 물론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도체 대장 종목들보다 지금은 이러한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더 시야를 돌려봐야 될 이런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실까요? ISC라는 회사인데요. 테스트용 소켓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성능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테스트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얘는 부품주라고 할 수 있겠죠.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좀 들어오르는 종목들이 좋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따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러려면 끝까지 시청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얘기는 여기까지 드릴게요.